데이터 분석 입문 강좌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강한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의 크리스마스 기온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원천 자료에서 기온 데이터를 변환하고 문자열에서 날짜 데이터를 추출하고 다음은 기온 변화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연도별 평균 기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세선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학습한 이후에는 서울의 12월 25일 일별로 최저, 평균, 최고 기온 변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 연도별 평균 기온을 계산해 변화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서울의 연도별 평균 기온의 변화선을 추세선으로 그려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크리스마스의 기온 변화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년 크리스마스의 최고 기온을 그래프로 그린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자,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내려받은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최고 기온 데이터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import CSV를 이용해서요. 파일과 우리가 그 파일로부터 객체를 얻어내기 위해서 통로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오픈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낸다고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CSV로부터 리더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얻어내고요. 이 데이터에 있는 첫 헤더, 다시 말해서 칼럼의 제목줄을 헤더에 저장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포문을 통해서 하나하나의 행을 얻어와서 그 행 중에서 첨자 4번을 출력을 하면은, 자, 이거는 제가 이 테이블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모든 서울 지역의 최고 기온에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첨자로 보시면 여기 0번부터 4번까지가 각각 날짜, 그다음에 지점, 그다음에 평균 기온, 그다음에 최저 기온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으로 시작하는 첨자를 보자면 0, 1, 2, 3, 4로 순이 되고요. 자, 이걸 거꾸로 하게 되면은 최고 기온이 마이너스 1번, 그 다음에 날짜가 마이너스 5분의 1이는 여러분이 음수 첨자를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서 몇 번째라고 할 때는 양수 첨자를 사용하시고요. 오른쪽에서부터 몇 번째라고 하면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는 음수 첨자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는 서울의 최고 기온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로우 4번의 인덱스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로우 마이너스 2를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둘은 같은 데이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출력하시면 서울의 이제 그 모든 날짜의 최고 기온 날짜를 출력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최고 기온 데이터를 출력하는 거 이전에 먼저 리스트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esult라고 하는 리스트를 빈 공간의 리스트로 만들어 놓고요. 자, 우리가 이 로우에 6.25 전쟁이라든가 간혹 가다가 잘못된 이유로 이 널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널 값이 아닌 거는 이 로우를 다 플로트로 바꾸셔가지고 로우로 플로트로 바꾼다라는 거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뭐 온도가 3.14도다 라고 한다면 이게 이렇게 문자열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이 실수로 바꾸셔서 이거를 리절트에 넣어야겠죠. 자, 그러면 리절트라고 하는 목록에는 뭐 1907년 10월 1일의 온도, 뭐 그 온도가 가정에서 만약에 뭐 28도였다. 그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첫 데이터부터 마지막 데이터까지 이 수많은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대충 보면은 이게 한 4만 100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1907년 10월 1일부터 서울의 기상 측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내려받은 월까지 쭉 데이터가 있어요. 자, 그 데이터를 리절트에 담아서 맨 마지막에
뭐 출력을 해보면 이제 그 목록이 다 나올 거고요. 요 거기에서는 개수가 몇 개인지만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자, 좀 전에 그 리절트에 담은 서울의 기온 목록을 가지고 자, 이렇게 일단은 파일을 닫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배운 대로 이 플롯이라고 하는 일반 직선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여기 뒤에 있는 건 이제 붉은색으로 그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그림이 나올 겁니다. 자, 근데 보시는 것처럼 리절트에 있는 인덱스 영문부터 약 한 4만 1000까지 여러분이 내려받은 날짜까지 기온이 나오는데요. 자, 뭐 가로가 좀 좁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 그려지는 이 그래프가 딱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큰 유의미한 어떠한 정보를 얻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프가 좀 뭉쳐 있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걸 넓힌다고 해도 큰 정보는 없을 거는 같아요. 자, 그래도 한번 이렇게 우리가 디폴트로 그림을 그렸을 때 적정한 가로 세로의 길이를 주어지는데요. 이거를 좀 더 가로 비율을 높여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스는 전반적으로 거의 다 똑같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배운 대로 PRT 피겨에다가 피그 사이즈를 12라고 해서 가로 대 세로 비율을 10대 2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가로가 10이고요. 세로가 2라서 이렇게 가로가 길긴 한데 자, 그래도 그 뭐 온도의 최고 기온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뭐 그게 큰 유의미한 거를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별 의미가 별로 없어요. 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그림의 사이즈를 지정하는 피그 사이즈는 이게 인치이긴 하지만 우리가 인치라고 하는 단위의 그림이 이 모니터에 그려질 때는 단순히 인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상대적인 거로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적정하게 그리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 서울 기온의 맨 앞이 첫 열이 날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날짜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년, 월, 일이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대시라고 하는 거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이거는 다 문자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쉽게 내장함수 스플릿을 이용해서 분리를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을 해피 뉴이어라고 공백을 넣어서 이 s를 가지고 스플릿을 하면 이렇게 목록으로 앞에 있는 워드, 그 다음에 스페이스는 없어지고요. 뉴 이어에서 이렇게 워드만 빼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스플릿은 이 가로 사이에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특정 설정하는 문자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공백 문자를 기준으로 문자를 분류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빈 스페이스 이런 건 다 떨어준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느낌표 같은 것들은 얘들이 따로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끝에 있는 단어가 이어 느낌표까지 붙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2020년 빼기 12월 25일 형태의 연원일 문자열이 있단 말이죠. 자, 여기에서 년, 월, 일을 분리를 하시려면은 이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실 때 이렇게 중간에 세퍼레이터로 구분자로 지어질 거를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 월, 일이 잘려져 나오는데요. 이렇게 잘려져 나온 연원일이 분리되어 나온 연원일이 그냥 연도의 정수가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각각 다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정수 값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시 인트로 바꿔줘야 되는 게 필요한데 자, 우리는 날짜를 굳이 인트로 바꿔서 할 필요가 여기는 없을 것 같아요. 자, 한 예로 제가 데이트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마이너스를 세퍼레이트로 만들어진 문자열을 가상으로 넣어놓고요. 이 데이트를 스플릿 해가지고 맨 첫 번째 요소, 다시 말해서 연만 출력하면 2020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가 나오고 25가 나와서 중간에 마이너스가 제거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력으로 해서 그렇지 모두 다 문자열이다 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우리가 스플릿 함수를 이용해서 매년 12월에
최고 기원 데이터만 추출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그려진 그래프는 모든 날짜를 다 뺐는데 요번에는 12월만 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월 일이 스플릿한 거에 로우 제로가 연월이 들어가 있고 스플릿한 거에 가운데 게 월이잖아요. 자, 그게 10이면 여기 보시면 문자열로 썼죠. 우리가 정수를 안 바꿨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이 로우를 다 집어넣습니다. 물론 원천적으로 너린 건 다 뺐고요. 자, 그렇게 해서 그렸더니 아까보다 숫자는 훨씬 더 적어졌죠. 한 3,500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더 줄여봤습니다. 스플릿 함수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12월이 아니라 매년 크리스마스 12월 25일에 최고 기원 데이터만 추출해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로우 4가 널이 아니고 자, 불리한 1 요거라는 거는 이제 월이죠, 월.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2번이 1이에요. 그래서 월 1이 12월 25일이면 그거를 플로우트로 변환해서 리절트에 추가를 해서 그리면 한 100개가 조금 넘는 요만큼의 날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1907년부터 뭐 2024년이다 라고 하면 1년에 하나씩이잖아요. 그 정도의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12월 25일이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이런 이제 붉은색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자, 이 데이터를 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지금 뭐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요번에는 제가 다르게 한번 해봤어요. 뭐냐면 스플릿 함수를 이용해서 12월 25일을 빼는 게 아까처럼 하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간단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함수 연산자 in을 쓰는 건데요. 자, 이렇게 어떤 문자열이 뒷 문자열에 포함되느냐를 in으로 물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반대로 포함되지 않으면 not in으로 물어보면 true를 반납을 해요. 만약에 데이트를 2021년 12월 25일이다 이렇게 썼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냥 12월 25일이 데이터에 있느냐 데이터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true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게 구분할 필요가 없이 이게 명백하다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if 12월 25일이 in row 0 바로 row 0가 연월일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그 row 마이너스 1을 아까 얘기한 대로 4도 되지만 마이너스 1도 된다고 했어요. 자, 이거를 추가를 해서 마찬가지로 그려봤습니다. 자,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은데 이 구문이 좀 더 단순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뭐 속도도 빠르고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자, 요번에는 그 12월 25일의 날짜가 우리가 데이터가 날짜, 지역, 그 다음에 데이터가 3개가 있었어요. 여기 평균 온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저 온도가 있고 그 다음에 최고 온도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 가지고만 했었는데요. 요번에는 3개를 다 추출해 봤습니다. 12월 25일에 요 2번, 3번, 4번에 해당하는 자, 평균 온도는 민이라고 하는 목록에 넣고요. 그 다음에 최고 온도는 하이에 넣고요. 4번 요거. 중간 온도는 최저 온도는 로우에 넣습니다. 이렇게 3개를 넣었죠. 자, 그렇게 해서 플롯을 3번 그려봤습니다. 플롯, 민, 로우, 하이. 자, 검은색으로, 블루색으로, 레드로. 그래서 최고 온도, 평균 온도, 최저 온도.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3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대로 여러분 이제 그 그림에 한글 폰트로 헤드라인이라든가 아니면 레이블을 쓰시고 싶으면은 요 둘 중에 한 문장, 그렇죠? 요게 실질적으로 한글 지정하는 거고요. 한글을 지정하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깨져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깨져 나오지 않도록 하는 구문이 요 두 문제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RC라고 하는 거는 run configuration 해가지고 실행 중에 어떤 주요한 파라미터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동일한데요. 보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기온 변화 그래프
그러면 이걸 한글로 썼고요. 여기 보면 temperature, day라고 레이블을 썼고 이렇게 레전드를 범례를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레이블에 보면은 mean, low, high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레전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래프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이 웬일로 최근 이쪽으로 와서는 온도가 더 내려간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로 봐서는 어떤 큰 변화의 추세를 알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 연도별 평균 기온 변화 그래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연도별 평균 기온 계산이 좀 필요한데요. 이 연도별 평균을 계산을 하시려면요, 계산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날짜에 평균 기온, 그다음에 최저 기온, 최고 기온만 있잖아요. 그래서 연도별 평균 기온이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서울의 평균 기온 계산이 필요한데요. 자, 우리가 만약에 어느 해가 365일이다. 그러면 1월 1일 날짜의 온도에서부터 12월 31일 날짜의 온도를 더해서 그걸 365로 나누면 되겠죠. 그런데 365일이 매년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해 날짜를 만약에 우리가 어떤 목록에 넣었을 때 그 목록에 든 거를 제가 만약에 여기 보면 템프 민이다. 이 템프 민이라고 하는 목록에다가 매년 매일 이 템프 데이에다가 매일 기온을 집어넣었다고 한다면 저 템프 데이의 길이로 템프 데이에 들어가 있는 목록을 다 더한 거를 다시 말해서 이걸 서메이션 한 거를 나누면은 평균 기온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세 개를 뭐로 쓴 거냐면요. 요 템프 데이가 1년 단위로 365일에 일별 매일 평균 기온. 아까 보면은 그 3, 4, 5 중에 이 세 번째 게 2, 3, 4 중에 이 세 번째 거 가운데 인덱스 2번 있는 게 평균 기온이었잖아요. 이거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템프 민하고 이어에다가는 뭐를 넣냐면 매년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907년부터 우리가 2024년까지 했다고 한다면 2024년에 해당하는 평균 기온을 계산해서 집어넣고요. 요 집어넣은 게 1907년이다라고 하는 날짜, 요 연도를 바로 이어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의 길이와 템프 민의 길이가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봤지만 1907년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를 하고요. 자, 로우 2가 평균 기온이죠. 그래서 평균 기온이 널이 아니면 절적치가 있으면 자, 그거를 템프 민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해의 날짜를 다 채우고 이 계산을 언제 하느냐? 바로 12월 31일 말일자에 하게 되면 돼요. 왜냐면 그 이전에 대부분 다 이어에 데이터가 들어갔을 거예요. 자, 이어에는 뭘 집어넣는다? 0번을 집어넣는다. 0번. 근데 이거를 연연일이 있잖아요. 그 중에 연도만 넣어줘야 되니까 0번을 해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템프 민에는 그 바로 우리가 계산한 연도의 평균 기온을 넣으셔야 돼요. 근데 매일매일 날짜의 평균 기온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이 템프 데이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템프 데이를 다 합하고 그 템프 데이에 있는 길이로 나눈 거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도 12월 31일이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평균 온도를 계속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템프 데이를 깨끗하게 이렇게 비우는 겁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다시 들어갈 거고요. 자, 이거를 쭉 하면 말씀드린 거로 1907년, 8년, 9년이 이렇게 데이터가 두 개가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뭐만 그리면 되냐면 바로 이 템프 민이라고 하는 요거만 그리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PLT 플롯에서 템프 민을 Y로 그리고요. 자, X는 바로 연도로 그려주면 이렇게 1907년부터 연도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매해의 평균 기온을 그려봤더니 조금 진짜 온도가 올라가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점점 상향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제가 그거를 이렇게 빨간 거를 그려봤는데 그래서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 더 들어가서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오르고 있는 건가? 명확하게 알아볼게요. 자,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키 대 몸무게를 그려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키가 170이에요. 근데 몸무게가 65kg예요. 자, 이런 사람도 있고 170 한 이 정도 되는데 몸무게가 67 정도 되는 사람이 있고. 자, 이거를 다 점을 찍어봤어요. 데이터는 많지는 않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요. 7, 8, 9, 10개를 제가 찍어봤어요. 자, 이렇게 찍어봤고 이 파란 점을 가장 잘 표현하는 붉은색의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 붉은색의 그래프를 일반적으로 추세선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 파란색의 점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라인이 빨간 라인이야. 이 추세선을 그려보면 이 추세선이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똑같은 거죠. 근데 이게 이렇다고 한다면 내려가는 거고, 이렇다고 한다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울 때 바로 기울기. 이 기울기라고 하는 것이 양수면 분명히 증가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지금 말씀드렸던 이 키와 몸무게에 관련된 요거를 똑같이 제가 이게 매플로리브로 그린 건데요. 요 그린 소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아까 제가 하이트와 웨이트를 말로 쭉 표현을 했는데 이걸 데이터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10개를.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하이트와 웨이트를 제가 스캐터로 그리면 하이트와 웨이트를 이 점만 지킬 거 아니에요. 점만. 그리고 이걸 플롯으로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근데 이 플롯은 딱 이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그린 이 빨간 선의 추세선. 자, 이 추세선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요즘 얘기하는 예측선이에요. 예측선. 이 예측선을 가지고 뭐 177의 일반적인 키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이거를 대답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측선을 우리가 바로 넘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직선을 그려주고 싶으니까 차수를 1차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 넘파이의 폴리핏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함수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다가 우리가 사용한 하이트와 웨이트를 집어넣어요. x와 y를. 그리고 내가 찾는 함수는 1차 함수다. 내가 그리고 싶은 추세선은 1차 추세선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추세선을 함수를 높이면 여기를 절도 따라가는 뭐 이런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그래프보다는 차라리 1차선이 더 보기가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1차선으로 만들고요. 자, 그러면 얘가 이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반환값을 줘요. 여기에 뭘 주는 거냐? 코에피션트는 리스트인데요. 앞에는 소위 말해서 기울기를 주고요. DU는 뭘 주냐?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를 기억해 보세요. AX 플러스 B가 1차 함수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기울기. 이걸 뭐라 그래요? 절편. 그래서 기울기와 절편만 있으면 1차선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 기울기와 절편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코에피션트. 근데 이것만 알려주면 우리가 또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계산할 필요가 없이 이 코에피션트를 주고 넘파이의 폴리 1D라고 하는 함수를 주면 아예 함수를 만들어줘요. 폴리노미얼로. 자, 이거는 여러분이 뭐 반환값이니까 변수니까 어떤 거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폴리노미얼을 바로 뭐에 쓰느냐? 플롯에 쓰는 거예요. 자, 하이트 레인지는 뭐냐면 제가 여기 이렇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x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이트의 민부터 하이트의 맥스까지. 그러면 160부터 180. 180인가요? 182까지를 만든 거죠. 자, 그리고는 그 사이를 약 99등분을 한 거죠. 자, 그거를 x에 갖다 놓고요. 다시 말해서 요 x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x를 가지고 만드는 y 값이 뭐냐? 그걸 바로 이 하이트 레인지를 폴리노미얼 함수에 넣어주면 y 값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그리면 직선이 그려진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강의 드린 요 세 줄과 이 두 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좀 더 자세하게 학습을 해서 충분히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이게 전체 제 코드고요. 그래서 추세선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거 왜 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아까 그렸던 그 서울의 기온 변화 그래프에다가 평균 기온에다가 추세선을 그려봤어요. 자, 여기 있는 제가 좀 달리 그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스캐터에다가 마커에다가 별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마커에 별을 해놔가지고 이 마커가 직선으로 안 그리고 별을 그려놨어요.
이게 연도별 평균 기온이에요. 근데 이 별표를 가장 잘 표현하는 추세선을 제가 얘기한 대로 코이피션트 폴리해가지고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라인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라인을 보면 확실히 증가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굉장히 많이 증가되더라고요. 이때만 해도 10.5도 정도였는데 2020년에는 13도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전체 코드이고요. 그 코드에서 그려진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기울기의 그 추세선의 기울기가 0.02 정도예요. 근데 이 0.02가 우리가 보는 것처럼 굉장히 그렇게 완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름 가파르다. 이대로 올라가면 지구가 망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서울 기온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서울의 일별 최고 기온 데이터를 시각하기 위해서 최고 기온이 들어가 있는 로우 4를 이렇게 플로우트로 바꾸거나 아니면 로우 마이너스 1을 플로우트로 바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날짜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스플릿을 하고 요 세퍼레이터를 인자로 줘서 0번 제거하면 요게 빼지고요. 그 다음에 1번을 하면 05가 빼지고 2번을 하면 16이 빼지겠죠. 자, 그리고 코드를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 연도별 평균 기온 변화를 시각화를 하시려면 여러분이 365일 또는 364일에 해당하는 평균 기온을 계속 합한 목록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 목록을 365나 364로 나누셔야겠죠. 아, 366이군요. 29일이니까 여러분 줄어든 게 하나 늘어나죠. 예. 자, 마찬가지로 추세선 그리는 거. 자, 요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넘파이에 있는 폴리핏을 가지고 x, y 1차를 주면은 얘가 기울기와 절편을 준다. 그리고 폴리 1D에다가 x 값, y 값을 주면 얘가 알아서 x, y를 그려냅니다. 이렇게 x 값, y 값이 아니라 여기서 만든 a와 b, 다시 얘기해서 기울기와 절편을 주시면 얘가 ax 플러스 b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주고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x 값을 주시면 y 값을 만들어내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것까지 오늘 학습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도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